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바닷속 세상, 심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이러한 깊은 바다 심해는 블루홀,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것들로 인해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심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심해란 해저 지형을 구분할 때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대륙 사면을 벗어나 수심이 2000에서 6000m인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중에선 깊이가 7000m에서 10,000m까지 다다르는 깊이의 심해도 있다고 해요. 태평양 밑은 약 1만 미터로 인간이 100m 이하로 내려가면 수압으로 인해 몸이 납작해진다거나 수압을 못 이겨 고막이 찢어지고 눈이 찢어지는 등 고통을 겪으며 죽게 된다고 해요. 그나마 우리가 웬만한 해저 탐사선을 이용하여 심해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고작 3000m 정도까지라고 해요. 강철도 그 이하면 찌그러지고 쇠도 찌그러지는 압력이니까요. 현재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심해는 우주여행보다도 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해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미래의 인류는 바다보다 우주를 먼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심해 연구가 더디고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자, 가끔가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해저에서 발견된 이상할 정도로 큰 생물들이나 공룡과 비슷한 물고기들도 아마 심해에서 서식하지 않겠는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인간이 현재까지 탐색한 깊이까지는 4000m. 그 이후로는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생명체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바닷물을 모두 퍼낼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말 그대로 지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의 압력의 영향을 받아 없어지고 말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심해에도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기하게도 이러한 심해 깊숙한 곳에 사는 생물들은 이러한 수압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게 신기한 것이죠. 사실 과거 어떤 과학자들은 심해에는 애초에 생물이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바도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심해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압도 수압이려니와 빛이 없어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즉 생물이 살아가는 데에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심해에선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심해 생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로는 사진에 보이는 이 생물, 드래곤피쉬예요. 이 드래곤피쉬는 남반구 열대나 온대 해역에 서식을 하면서 깊게는 수심 2000m까지 내려가서 살아가는 심해 동물로 이빨이 긴 송곳처럼 생겼는데 가슴 지느러미는 없고 암컷은 눈이 작고 턱의 머리 길이에 2배에 이르는 촉수가 있다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이빨이 한 번 물리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고블린 상어예요. 이 고블린 상어는 현재 전 세계에 100여 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희귀한 희귀 어종인데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 해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호주, 남아프리카, 멕시코 인근에서도 아주 드물게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바로 뱀파이어 오징어입니다.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다리 8개가 모두 붙은 모습에 어두운 심해에 적응을 하려고 푸른 빛을 띠는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뱀파이어 오징어의 특징은 포식자를 발견하면 긴 다리와 몸을 동그랗게 말아 뒤집어 적을 피한다고 해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론 빅레드 해파리입니다. 이 빅레드 해파리는 수심 1500m까지 내려가서 살면서 일본의 서쪽 해안이나 북미 바하, 캘리포니아, 하와이 지역에 많이 분포하면서 살아가는데 해파리 하면 독이 있는 촉수가 자신의 방어 무기이자 먹잇감을 강한 독침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해파리의 경우 워낙 깊은 곳에서 살다 보니 색깔도 일반 해파리보다는 아주 강한 짙은 색을 띠고 있다고 해요. 크기는 약 3피트, 즉 90cm 정도라고 해요. 자, 다음으로는 블로브 피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인터넷이나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10위 안에 자주 등장하는 블로브 피쉬는 호주와 뉴질랜드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사람의 얼굴, 코주부를 연상케 하는 물고기로서 심해 1000에서 12,000m 깊이에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론 사진 속에 보이는 일본의 자이언트 스파이더 크랩이에요. 이 일본의 자이언트 스파이더 크랩은 최대 100살까지도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개는 연체동물이나 다른 갑각류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심해동물로 실제로 일본 주변에서만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일본 자이언트 스파이더 크랩은 이처럼 성장하기 위해 유연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전 외골격 아래 새로운 부드러운 골격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을 한다고 해요. 이 자이언트 크랩은 다리가 10개인 십각류의 갑각류인데 앞에 두 다리로 먹이를 잡고 먹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죠. 일본 자이언트 스파이더 크랩은 성장을 위해 껍질 밖으로 온몸이 빠져나와 좀 더 큰 옷으로 바꿔 입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새 껍질은 몸이 굳어 생긴 것이라고 해요. 탈피를 하고 나면 이전의 몸에 비해 1.5에서 2배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15회에서 20회 가량이나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탈피 과정에서 탈진하여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러한 일본 자이언트 거미개는 트롤 그물을 사용하여 잡는다고 하는데 찜을 하거나 소금에 절인 뒤에 실제로 인간이 먹기도 한다고 해요. 이 자이언트 개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얕은 물가로 오는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낚시로 잡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이언트 크랩의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밖에 접시 젤리, 슬픈 문어 혹은 바보 문어라고도 불리웁니다. 바늘 지느러미, 달팽이 피쉬. 저 입 주위의 큰 구멍들은 갑각 모공이라고 해요. 3000개 이상의 다리가 달려있어
바닥 표면을 걸어 다닌다고 하죠. 또 큰 튜브 지렁이,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산다고 합니다. 박테리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란다고 해요. 7피트, 약 21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랜턴, 앵무새 오징어. 이 앵무새 오징어는 포식자에게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몸의 색상을 변형하거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페인 댄서. 이 생물은 어떤 종 같이 보이시나요? 해파리? 아닙니다. 바로 해삼의 일종이라고 해요. 적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피부가 바로 떨어져 나가 적에게 붙어서 불빛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심해 생명체는 이마에 있는 더듬이 같은 것으로 먹이를 유인해서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 밖에 바다거미, 또 이 영화에 나올 법한 이 녀석은 심해에 사는 장어라고 해요. 그리고 한동안 심해 미스테리라고 난리쳤던 괴생물체, 이 일본에서 한동안 심해 미스테리라고 난리쳤던 이 괴생물체는 알고 보니 관 해파리라고 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개체가 모여 단일 생명체처럼 보이는 이러한 관 해파리는 수심 770m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최대 40m까지나 자란다고 해요. 극혐. 이건 아프리카에서 포착된 악어 모양의 물고기라고 하는데 해외 토픽에서 한동안 실렸었던 심해 미스테리 생물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오징어인데, 자, 이 녀석은 오징어인데 뭔가 캐릭터 같고 제 눈에는 귀여워 보여요. 근데 이 녀석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오징어라고 해요. 이러한 머릿속이 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그 밖에 등등 다양한 심해 생명체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심해 생물체들, 자, 이렇듯 사진에서 봤듯이 심해 생명체들은 약간은 무시무시한 듯한 모습이죠. 정말로 바다의 미스테리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심해의 생명체들은 대다수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생존 환경에 맞춰서 몸을 진화하기도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심해에서 발견된 종은 100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우리 인류는 심해에 대해서 1%밖에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하죠. 이 깊고 깊은 심해의 미스테리가 풀리려면 저희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어도 힘들 것 같죠. 자, 이제 이러한 심해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 즉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인 Q&A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 Q&A는 심해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그림으로 참고용으로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이 작아요?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심해에 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Q&A. 심해에는 초거대 괴수들이 산다? 사람들은 심해에 대한 상상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생물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저 이것들은 우리의 상상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막연히 믿는 것 같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질문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대왕 오징어들이 알고 보면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이 대왕 오징어가 오히려 더 거대한 오징어의 새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서 이 Q&A가 비롯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심해 생물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큰 생물체라고 해봐야 끼케야 대왕 오징어나 콜로살 오징어 정도인데 얘네도 사실상 1000m 지점에서 사는 거라 진짜 심해라고 하기엔 너무나 얕은 바다에 살고 있죠. 정말 3000에서 10,000m가 넘는 심해에 그 심해에서 사는 두 종류나 어류 중에 30cm가 넘는 종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죠. 자, 길게 말할 거 없이 심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일단 그렇게 깊은 바다는 먹을 게 많지가 않다 보니 일단 생명체의 덩치가 크면 최우선적으로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바다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게 표층대의 경우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나오니까 풍족하지만 햇빛이 안 들어오는 심해에는 이것이 없죠. 즉, 산소가 표층대에 비해 눈에 띄게 부족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덩치가 큰 동물들은 충분한 산소와 양분을 얻지 못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덩치가 커지면 자연히 근육량의 절대값이 커질 것이고 이러면 산소량과 에너지 소비가 커진다는 것이죠. 이 점은 과거 옛날 곤충들은 엄청나게 거대했지만 지금은 곤충이 작은 것과 약간은 비슷한 이유라고 해요. 또 옛날 과거에는 산소 농도가 높아서 곤충들의 몸의 크기를 크게 불려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산소가 줄어드니까 이 생물들의 호흡 방법으로는 거대한 몸을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신 몸의 크기를 지금처럼 조그맣게 줄여버린 것이라고 해요. 물론 곤충과 심해생물의 환경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심해생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얘기이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간에 심해에서 거대한 괴수가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가능해야 하다만 대신에 근육도 없고 깊은 심해의 수압을 이겨내며 살아가려면 그에 맞춰 몸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러한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괴수라든지 괴물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해요. 이 사진이 실제 발견된 것 중 하나인 심해 생물체인데 얼핏 보기엔 커 보이지만 이래 봐도 몸 길이가 10cm도 안 된다고 해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개체가 12.5cm이고 평균적인 몸 길이는 7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정작 엄청 깊이 사는 심해 생물체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심해 생물들은 강력한 육체를 지녔다? 사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한 첫 번째 Q&A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요. 심해 생물은 입이 크고 이빨이 삐쭉삐쭉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이 엄청난 수압을 견뎌낸다는 사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생명체에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오해와는 달리 심해에 사는 동물들은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표층대에 사는 동물들보다 몸 자체는 훨씬 약한 것 같다고 하죠. 왜냐하면 워낙 몸 구성 비율 중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그렇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심해는 표층수에 비해서 산소와 유기물의 비중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심해라는 곳은 면적이 너무나도 넓어서 생명체의 밀집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따라서 표층수에 사는 생물들처럼 먹이를 직접 찾아다니자면 한도 끝도 없이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심해 생물들은 대체적으로 먹이를 유인하거나 심해를 다니다가 얻어 걸리는 것들을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뼈와 근육 구조가 태화한 이 심해 생물은 일반 뱀장어보다 더 괴수같이 생겼지만 근육이 부족해서 빠르게 도망가는 먹이를 추격해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근육은 에너지와 산소의 소비량을 늘리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해진다고 해요.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오히려 쭉쭉 빠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심해 생물이 탄탄하고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먹이를 사냥할 때에는 엄청 좋겠지만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 고갈로 인해 허덕이다. 금방 죽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해요. 이렇다 보니 심해 생물들은 덩치가 작을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해요. 이 동물들이 아마 표층수에 산다면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에게 죄다 잡아먹힐 것이라고 예측하죠. 딱히 도망갈 빠른 운동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심해장어, 즉 자루뱀장어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극단적이라서 몸에 요골 같은 뼈들이 과감하게 모두 퇴화되었으며 따라서 거기에 붙어있던 근육들도 모두 없어진 모습이에요. 이렇다 보니 사실상 물에서 살기는 하지만 헤엄칠 줄은 모른다고 하죠. 머리와 입이 유난히 크고 몸이 기괴하게 생긴 심해 생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두 종류나 여러 연체동물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몸의 구조가 한 천질로 이루어져 있고 움직일 때도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심해 속에서 둥실둥실 떠서 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무튼 무시무시한 외모와 달리 생각보다는 강력하지 않다고 하죠. 물론 저희가 보지 못하는 미시의 세계인 만큼 모든 심해 생명체들이 둔하고 약한 것만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는 전하네요. 이 심해 생물은 세발치예요. 세발치 같은 경우는 표층수에 사는 어류보다도 날렵하고 강력한 몸을 가졌다고 해요. 대신에 이 산발이 보이시죠? 이 세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산발이를 펴놓고 거의 안 움직인다고 하네요. 세발치를 보면은 전부 다 느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인간은 심해에 대해 우주보다도 아는 게 없다? 인간이 현재 탐사를 한 심해가 단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 우주와 심해는 둘 다 미지의 영역이긴 하나 심해 탐사와 우주 탐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심해 탐사는 굳이 안 하는 것이고 우주 탐사는 못 하는 것이라고 해요.
확실히 우주는 제대로 탐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해요. 우주선도 터무니없이 느리고 애시당초 우주적 스케일을 탐사하기엔 빛의 속도로도 어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해는 우주만큼이나 기술력이 모자라서 1%밖에 탐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드넓은 바닷속 심해 탐사에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모든 바다에 대해 밝힌다는 목적으로 탐사를 하자기엔 온 바다를 싹싹 뒤져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또한 인간이 그 정도의 최저수심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심해 생물은 망치로 내려쳐도 몸이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또 심해 생물을 얕은 물에 가져다 놓으면 터져서 죽을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깊은 심해에 사는 심해어를 망치로 내려치면 어떻게 되냐는 거라고 해요.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망치로 내려치면 머리가 쪼개지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이런 질문이 온다고 해요. 아니, 몇천 미터에 사는 이 심해어들이 몇십 톤의 수압을 견디는데 이 몇 톤의 수압을 견디는 심해어인데 왜 망치로 부셔지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선 수압은 물이 위에서 짓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야, 그렇다면 심해의 바위는 왜 있냐? 다 박살나서 가루가 돼 있어야 정상이지. 즉, 심해 생물이 수압에 잘 견딘다는 얘기가 뭐든 물리적인 충격에 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몸의 구조면에서 높은 압력에서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심해 환경에 맞춰 변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만일 특정 어류가 50톤의 수압을 견디며 산다면 그 어류의 몸속에서 50톤의 힘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힘의 평행이 생겨 멀쩡하다고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해요. 작용반작용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심해 어류를 얕은 물이나 물 밖으로 꺼내면 몸이 터져버리냐고 물어본다는 말인데, 실제로 일단 실제로 물 밖으로 꺼내서 터져 죽는 심해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심해어가 수압을 견디는 메커니즘은 거의 밝혀진 바가 없어서 딱히 증거로 들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은 확신한다고 전해요. 심해 환경에 따라 몸이 진화한 것이지 물 밖으로 나온다고 터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수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해와 같은 기관들은 기름으로 채워져 있거나 아예 태화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초고수압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심해어 같은 경우도 7000m의 해구에서 사는 물고기의 표본인데, 이놈은 대략 1600톤의 무지막지한 수압 속에서 산다고 해요. 근데 몸이 터졌나요? 아니죠. 게다가 1500m 아래에 있는 심해어를 포획했을 때 며칠 동안 수조에서 살아있었던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해요. 물론 죄다 스트레스라든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죽긴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적어도 폭발하진 않는다는 증거가 되진 않을까요? 게다가 심해 생물들 중에는 4000m 이하 심해 저대에 사는 생명체 말고 1500에서 3000m에서 주로 서식하는 녀석들은 서식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생명체의 경우 50m에서 2000m까지 급격히 잠수해도 몸이 찌부러지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몸이 터지지 않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죠. 자, 이러한 심해 우주만큼이나 이 우주만큼이나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곳 심해.
과연 이 심해에 대한 미스테리들은 저희가 죽기 전에 과연 풀릴까요? 나중에 죽기 전에 블루홀 같은 곳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이러한 심해가 무섭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궁금하고 또 다른 지구 속의 멋진 세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심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